아시아 증시는 모처럼 일제히 올랐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미국의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도 희박해지면서 상하이 지수는 5% 이상 급등하며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도 5거래일 만에 1,900선을 탈환했습니다. 중국의 자원을 수출하던 자원신흥국들이 중국 경제 위축으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이들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폭락하고 투자 자금도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부도 위험도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1보직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충분히 획득하려면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를 분할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미래 신도시 트램이 빨라야 2021년에 개통되거나 최대 10년은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 상가 투자를 하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7일 목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가 급등하는 등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오늘 5.34% 상승해 3,000선을 뚫고 3.8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 결정에도 1.3% 떨어지며 5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갔지만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 조치에다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3.44% 상승했고 니케이 지수도 1.08%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도 오늘 0.7% 상승해 1,900선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은 0.9% 상승한 673선에 마감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위한 대기성 자금인 고객 예탁금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은 지난 25일 22조 2,90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른 이달 5일에 20조 2,141억 원과 비교해 보름도 안 돼 2조 764억 원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고객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에 맡겨놓았거나 주식을 판 뒤 찾지 않은 대기 자금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낙폭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확산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씩 풀리면서 예탁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단기 투자처인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잔액도 25일 기준 48조 9,461억 원에 달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말레이시아 등 대표적인 자원부국으로 꼽히는 신흥국들이 위태롭습니다. 중국발 쇼크로 통화 가치가 폭락하고 투자 자금도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들 신흥국의 부도 위험 지표도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최근 위안화 전격 절하와 주식 폭락 등이 촉발한 중국발 쇼크가 신흥국을 덮쳤습니다. 특히 최대 자원 수입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중국의 자원을 팔아 경기를 지탱 중인 자원 신흥국은 크게 휘청이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산유국인 러시아와 브라질, 베네수엘라는 저유가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통화 가치가 급락하며 물가가 폭등한 것입니다. 브라질의 통화 가치는 올 들어 36% 폭락했습니다. 이에 중앙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4차례나 올렸지만 여전히 소비자 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원유 수출 부진의 베네수엘라는 외화 보유액이 200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저유가로 폭등한 물가에 베네수엘라에서는 장을 보려면 100볼리바르짜리 돈뭉치를 들고 가야 하는 지경입니다. 디폴트 위기에 빠진 우크라이나의 통화 가치는 올 들어 43%나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폭락이라는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자원부국인 콜롬비아의 통화가치 역시 올해 10.6% 떨어지며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3개국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통화가치는 각각 17년 만에 최저로 떨어져 외환위기 가능성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신흥국가들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그동안 이들 국가로 유입됐던 자금들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터키를 포함한 신흥시장에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30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유출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신흥국들의 부도위험 지표는 2년에서 8년 만에 최고조로 올랐습니다. 해당 국가의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수합 CDS 프리미엄은 브라질에서 350bp까지 상승해 2009년 3월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CDS 프리미엄도 최근 290bp 수준까지 치솟아 2009년 4월 이후 최고였습니다. 터키의 부도위험 역시 3년 만에 최고였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들의 부도위험도 모두 급등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둔화 우려가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는 터라 신흥국의 시름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현대차그룹이 내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3만 6천 명을 채용합니다. 현대차그룹은 내년 채용 규모를 25% 늘려 국내외 인턴을 포함해 약 12,000명을 채용합니다. 2020년까지는 5년간 총 6만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도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3년간 650명, 5년간 최대 1,100명의 대학생을 외국으로 보낼 방침입니다. 이들 대학생에게는 현대차와 기아차, 모비스 등 주요 그룹사의 해외 생산 판매 법인에서 인턴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대차그룹은 또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을 신설해 12,000명에게 3년간 1,200억 원을 투자합니다. 6개월간 현대차그룹의 직무교육 과정과 협력사 인턴십 과정을 이수하면 현대차 그룹사와 협력사에 입사할 기회를 줄 방침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환 본게임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상원 연구원은 지배구조 변환의 대전제는 제일모직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가 되는 것이라며 본게임은 제일모직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충분히 획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본게임 시작은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주 부문과 사업 부문으로 인적 분할을 하면 지주 부분의 가치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상 위를 다니는 전차를 본 적 있으신가요? 유럽에선 이미 노면 전차가 대중화돼 있어서 기존 교통수단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지역 명소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신도시에 이런 노면 전차, 즉 트램이 건설될 것이란 기대감이 큰데요. 하지만 개통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단기 이익을 위해 주변 상가에 투자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미래 신도시에 트램이 들어서려면 최대 10년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램이 랜드마크가 될 것이란 기대감에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당장 효과를 볼 수 없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미래 신도시에 들어선 상가 건물은 2곳, 분양 중인 상가 건물은 20곳입니다. 2017년까지 최소 2,000여 개의 상가가 들어설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너자리 같은 경우는 평당 5천만 원 이상의 쪽 분양가로 프리미엄 붙는 거는 좀 더 붙을 수 있고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트램 자체도 보시려면 중공 시기를 보려면 앞으로 한 10년은 보셔야 돼요. 최소한. 업계에 따르면 교통 환경이 구축되고 도시 기능이 갖춰지면 투자 대비 가치가 좋아집니다. 따라서 투자 목적이나 시세 차익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 미래 신도시 상가 투자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위례 트램 사업은 사업비가 총 1,8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60%를 분담하고 나머지 40%는 민간에서 선정된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 구조입니다. 사업지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수립되는데 LH는 이때 조성된 1조 6천억 원에서 트램 사업비를 마련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두산건설이 서울시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9월 중에 한국개발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검토에 보통 8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나
사업자 선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민간 사업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 원점으로. 유해선 트램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 그게 민자 적격성 조사가 나와야 알아요. 서울시는 트램 개통이 되려면 2021년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고민은 위례신도시에 4개의 역이 있거나 들어서게 돼 트램과 중복 사업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례신도시에는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분당선 8호선 복정역, 우남역과 위례신사선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위례신도시의 지하철 등 교통시설이 충분한 상황에서 트램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교통수단은 지하철 등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상권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면서도 민간이 운영하는 노선은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자초될 위험성이 있어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연금을 빼고 빚을 제외한 50세 이상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은 평균 3억 4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령자 가구는 자산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절반 이상은 부채가 아예 없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중고령자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 4천만 원이었지만 중위값 자산은 1억 9천만 원으로 평균 자산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중위값은 전체 조사 대상 가구를 자산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자산을 뜻합니다. 자동차 업계에는 신차 휴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고객들이 기존 차량의 식상함을 느낄 때쯤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면 판매량과 관심도가 급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르노 삼성자동차는 올해 경쟁사들의 신차 홍수 속에서도 신차 하나 없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 업계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이달 초 르노 삼성자동차가 출시한 SM7 LPG 모델입니다. 출시 3주 만에 국내 준대형 LPG 시장 월평균 판매의 약 40%에 해당하는 700대 계약을 넘어섰습니다. 연료 탱크로 인한 좁은 트렁크 공간, 낮은 연비 등 LPG 차량이 가진 단점을 개선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덕입니다. SM7 LP는 보시는 것처럼 도넛형 탱크가 탑재돼 기존 LPG 차량과는 달리 트렁크 공간을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LPG 차는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없지만 최근 장기 렌터카를 활용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국내 장기 렌터카 등록 대수는 최근 3년간 37% 늘었습니다. 르노 삼성은 이 점에 주목해 이 시장 공략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준대형 LPG 시장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고객들의 반응을 봤을 때는 금년 말까지 한 25% 정도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르노 삼성은 올 초 도넛 탱크를 탑재한 SM5 LPG 모델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신 모델은 아니지만 르노 삼성의 틈새 시장 공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LPG 모델 판매량은 가솔린 모델과 비슷한 4천여 대로 덕분에 SM5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4% 늘었습니다. 특히 레저용 차량 열풍으로 올 상반기 국산 승용차 29종 중 27개 차종이 지난해 대비 판매량이 줄어든 가운데 르노 삼성의 SM5와 SM7만은 유일하게 판매 신장을 이뤘습니다. 하반기 들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신차 출시에 매진하고 있지만 르노 삼성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르노 삼성은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고객들에게 필요한 차만을 출시하겠다며 신차 홍수 속 차별화를 계속 밀고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채권 시장 버블이다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주식시장 거품, 그리고 부동산 시장 거품은 많이 들어봤지만 채권 시장 버블은 좀 생소한데요. 채권 시장 버블 배경과 미치는 영향까지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채권 시장 거품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현재 채권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채권 시가총액은 약 100조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23경 8천조 원에 달합니다. 2000년에 30조 달러 안팎이던 채권이 15년 새에 3배 정도 불어난 셈입니다. 이렇게 채권이 크게 불어난 배경은
우선 금리 인하로 채권값 자체가 가파르게 올랐고 여기다가 채권 발행 규모 자체도 2000년 이후 4배 정도 급증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채권 거품은 굉장히 비이상적인 현상인데요. 채권은 가격과 금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채권값이 뛰어봐야 액면가 이상으로 오르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배경은 무엇이죠? 네, 미국이 그동안 경기 부양책으로 사용해왔던 양적 완화가 그 배경인데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채권을 사들였고 그러자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채권을 찍어낸 것입니다. 그 바람에 채권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간 것이죠. 네, 채권 시장 버블이 터진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 시점은 언제라고 보는 분위기죠? 네. 올 9월이나 12월 중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채권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준금리 인상으로 통화 공급도 약해질 예정인데요. 채권시장 버블이 터지는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미리 움직이곤 하죠. 전문가들은 옐런이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전에 일부 채권시장에서는 가격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정크본드, 즉 비우량 채권, 투기 등급 채권 시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벌써 중국 주가와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정크본드 시장의 자금이 말라서 정크본드 지수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상으로 채권 시장의 거품이 터지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말인데 그럼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네, 월가 전문가들은 빙산의 일각으로 표현되는 주식시장과 대비해서 채권시장은 빙산의 몸통이라고 표현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채권시장을 살펴보면 100조 달러 채권시장 위에 550조 달러 정도 채권 관련 파생상품 시장이 얹혀져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반 시민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약 650조 달러, 우리 돈 77경 3,500조 원이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그만큼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전문가들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주가보다 훨씬 큰 금융 도미노 게임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권값이 하락하면 파생상품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금리 인상으로 주가와 집값 하락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가계 대출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어서 한국의 1,100조 원 규모의 가계 부채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CNN머니는 연기금이 주로 투자한 상품이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 하락은 주식보다 개인의 노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T가 LG전자와 제휴해 IPTV 기능이 내장된 일체형 PC, 올레TV 올인원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 제품은 셋톱박스와 컴퓨터 본체, 모니터, 스피커를 하나로 합쳐 공간 활용을 최소화했습니다. 하얀 색상의 슬림한 베젤로 구성한 모니터로 화면 몰입도도 높였습니다. 혼자 사는 싱글족과 나만을 위한 세컨드 TV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관심이 높을 것으로 KT는 내다봤습니다. 오는 31일 정식 출시되는 올레TV 올인원은 KT 전국 대리점과 고객센터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올레닷컴을 통해 28일부터 예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험사들이 주행거리가 일정 기준 이하일 때 보험료를 깎아주는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 혜택을 확대합니다. 현대해상은 다음 달 16일 계약부터 후할인 기준으로 연간 주행거리가 3,000km 이하인 계약자의 마일리지 할인율을 16.5%에서 22%로 높입니다. 5,000km 이하는 13.6%에서 18%로, 10,000km 이하는 10.6%에서 14%로 조정됩니다. 동부화재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계약부터 마일리지 할인폭을 넓혔습니다. 주행거리가 3,000km 이하인 가입자가 가입 시점과 만기 시점의 주행 기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적용되는 후할인 사진고지 할인율이 현행 17%에서 22%로 5%포인트 오릅니다.
보험료를 먼저 할인받은 뒤 만기 때 주행 기록을 사진으로 증명하는 선할인 사진고지 할인율은 15.2%에서 20%로 높아집니다. 지난달 한화손해보험과 악사 다이렉트 손해보험도 운전자 마일리지 특약을 확대했습니다.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 더K손해보험도 마일리지 할인폭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다우지수로 불리며 지난달 시장에 화려하게 데뷔한 K탑 30 지수가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실망스러운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K탑 30 지수는 어제 5,357.80포인트로 마감하며 시장의 첫 선을 보인 지난달 13일보다 10.9%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하락률이 8.12%인 것에 비해 더 낮은 것입니다. 시장이 뚜렷한 반등세를 보인 지난 이틀간 상승 탄력도 코스피보다 약했습니다. K탑 30 지수는 지난 25일에서 26일 2.48% 상승한 데 비해 코스피는 3.51% 올랐습니다. K탑 30 지수는 코스피 200 지수가 한국 경제의 성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아래 개별된 것으로 한국 증시와 경제를 대표하는 초우량 종목 30개로 구성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 957명을 적발하고 총 2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중 신고 지연과 미신고가 71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 계약이 130명,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 계약이 52명이었습니다. 아울러 계약일 등 가격의 허위 신고 43명, 증명자료 미제출 6명, 중개업자의 허위 신고 요구 3명 등도 적발했습니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와 증여 혐의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토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미래 동탄 2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 지역에 대해 상시 조사를 벌여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가연계증권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지수가 특정 국가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면 해당 지수를 기초로 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이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정위 담합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 197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패소를 포함해 패소한 사건은 87건으로 패소율이 약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복합리조트 개발사업계획 공모에 응시가 가능한 지역으로 인천, 부산, 전남 여수, 경남 진해를 선정했습니다. LG그룹이 전자와 디스플레이, 화학 등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하반기 2,000명이 넘는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합니다. 윤지향입니다. 오늘 한낮 더위가 나타난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금요일인 내일도 내륙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소나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충청 남부 내륙과 호남 내륙, 영남 서부 내륙인데요.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오후 시간대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 공기가 부쩍 선선해졌죠. 반면 한낮에는 기온이 올라 다소 덥게 느껴집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더 낮아 서울 19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등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낮 동안에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했지만 지금은 소산된 모습이고요. 오늘 저녁 시간대 중부지방은 맑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로 인해 대기가 다소 불안정해지겠습니다. 다음은 나절 예보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요. 충청 남부 내륙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은 대체로 맑다
그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한낮에 속초와 강릉 28도로 예상이 됩니다. 호남 내륙과 영남 서부 내륙에도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와 대구 29도가 되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구름이 다소 지나겠고요. 경남과 제주도는 일요일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SN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